자, 154번 볼게요. 일단 문제에 대한 큰 틀만 먼저 보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하여. 근데 얘들아 이건 체크하고 가자. 양수 A. 항상 문제를 읽는 포인트여야 되니까. 양수 A에 대하여 어떤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A라 하겠다.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O와 B라 하겠다. 그 다음 아직 조건이 안 끝났죠? 이때 A를 지나고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떤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또 BC라 하겠다. 선분 BC의 길이는 3이고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하라. 자, 문제가 길어요. 아직 문제가 다 머릿속에 조건이 정리는 안 돼 있었겠지만 선생님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넓이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들이 이차함수에서 많아 안 많아? 많아, 그지? 그러면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일단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지.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그 도형의 성분, 길이를 알아야 되고 그 길이를 이렇게 함수 단원에선 좌표 평면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무조건 좌표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좌표를 모르면 미지수로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는 해석이 안 될 때 어떻게 해? 주어 자르고 동사 자르고 이렇게 하지. 수학도 특히 이차함수 단어는 문제에서 주어진 순서대로 함수를 뭐뭐 하였고 뭐뭐를 지나고 이렇게 뚝뚝뚝 끊어서 시키는 대로 일단 해주시면 절반 이상은 풀이가 일단 접근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나는 지금부터 좌표를 쓰는 게 핵심이고 좌표를 가지고 넓이를 구할 것이다. 그 좌표를 위하여 문제를 다시 읽는 거죠. 이해됐죠? 자, 시작한다. 첫 번째, 2x의 제곱 빼기 2ax. 이런 2차 함수와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을 뭐라 하겠다? A라 하겠다. 자, 그럼 꼭지점 찾으면 되잖아. 맞죠? 그럼 2로 묶었더니 x제곱 빼기 ax고 x 빼기 a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a 괄호 닫고 제곱 4분의 a제곱 2분의 a제곱만큼 더해졌으니까 빼기 2분의 a제곱. 그럼 꼭지점 A는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여기까지 됐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주어진 거 볼게요. 이때 A를 지나고 거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우리가 뭔가를 계산할 때 함수 단원에서 뭐뭐를 지난다, 위에 있다, 만난다 다 뭐예요?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누가 지난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A를 지나고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fx가 이래요. 그럼 fx를 찾아서 A라는 좌표를 뭐 해줘라? 대입해줘라 라는 말일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fx를 찾아야 될 거야.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뭐래요? BC래요. 그럼 x축과 만나는 두 점은 근이잖아, 근. y값이 0일 때니까. 근데 하필 BC의 길이가 뭐라고 나왔나요? 3이다. 이렇게 말을 해. 맞아? 그럼 지금부터 내가 B하고 C에 대하여 표현을 하고 싶은데 미지수로 잡아줘야죠. 내가 지금 좌표를 모르잖아요. 맞나요? 그럼 B의 좌표를 내가 A, 하고 잡았어요. 그럼 C의 좌표는 A 플러스 3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해되는 거 맞죠? 근이라고 했으니까 Y값이 다 0일 거고요. 그러면 A와 A 플러스 3을 두 근으로 갖는 이차함수 fx가 된 거지. 이해됐지? 최고차 한계수 마이너스라고 했고요. 근이 얘가 나올 거니까 x 마이너스 1. 근이 얘가 나올 거니까 x 빼기 a 빼기 3. fx 찾았죠? 그런 다음 그 a를 여기에다가 뭐 해줄 거다? 대입해주면 당연히 누가 나올까요? a 값이 나오겠죠. 정리가 되죠? 요 계산까지는 안 해도 괜찮지? x에다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요거 마이너스 2분의 a,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a. 여기다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괄호 열고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3인 거고 그 놈이 는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다. 이렇게 되니까. 됐지? 이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는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정리하면 a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a값 구해주시면 뭐가 나오느냐? 계산했다고 할게요. 6이 나옵니다. 그럼 a값이 6이 나오니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값은 A라는 좌표는 3, 여기다 6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네요. 되셨죠? 최종 질문이 뭐다 이제? 삼각형 누구? A, B, C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너희들은 친절하게 그림도 그려져 있잖아. 맞죠? 지금 보면 X축이 있고 어딘가 BC가 이렇게 X축 위에 찍혀있는 상태에서 A라는 좌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요 놈의 넓이 구하세요 라고 물었으니 BC의 길이는 3이었어. 아, 그럼 넓이 S는
2분의 1에 밑변 3 곱하기 높이만 찾으면 되는데 그 높이가 얘겠죠? 맞아요? 그럼 A의 누구의 좌표를 이용해라? Y좌표 이용해라. 마이너스 18이었으니까 높이는 18이었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최종 정답 27이겠네요. 됐어? 흐름을 잘 잡으면서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엄청난 문제는 아닙니다. 155번. 근데 이거는 좀 잘 보자. 앞으로 활용되는 2차 함수 문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2차 함수 문제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래프를 연상해야 돼.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래프, 그림을 연상해야 된다고. 근데 그 연상한다는 게 결국은 그리라는 소리야. 근데 그림을 그려라 그랬더니 맨날 X축, Y축 이렇게 예쁘게 그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림을 그린다고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정답을 구하기 위한 조건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 대충 그려. 대충이란 단어가 좀 그런데 대략적인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한 그림만 그리면 돼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 상황에 맞는 그래프가 어떤 놈일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 fx에 대하여 이렇게 나올 거라서 그 조건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확정이 돼야만 미정계수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 말 이해하셨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2차 함수 난이도가 높고 이런 문제들을 풀이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그림을 연상한다. 그러려면 문제를 읽으면서 상황이 판단된 걸 그림으로 표현해야 하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확정해야 된다. 이해가 되지? 단 그래프를 그릴 때 예쁘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대충 그려라. 알겠죠? 두 번째, 2차 함수는 아무도 힌트를 주지 않아도 2차 함수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딱 하나 있어요. 대칭성. 뭐라고요? 대칭성. 얘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야 이거 대칭성,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구해봐라고 절대 안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알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Y값이 이렇게 같은 순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예를 들어 F1은 F5였다. 이렇게 주어지면 1과 5의 가운데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였을 거니까 1과 5의 가운데가 무조건 뭐예요? 축이잖아요. 이게 배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만 알려줘도 다른 하나의 조건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 형태가 되기 때문에 대칭성은 습관처럼 생각한다. 알았지? 그림 연상, 대칭성. 요거 생각하시면서 155번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 fx와 끊을게요. 그 다음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 그럼 함수가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이 gx만 조금 알려줘서 조금 2차항의 개수가 얼마라고? 1이다. 요것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블록이겠네 라는 게 이제 연상이 되겠죠. 맞지? 그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x-fk 또 x-gk 얘가 는 0. 이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 0과 4를 갖도록. 이놈의 실근이 누구라고? 0과 4래요. 그럼 이거 실근이 누구야? 이거 는 0, 이거 는 0 해보면 x는 fk이거나 또는 gk인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얘가 0 또는 4예요. 0하고 4.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4이거나 얘가 4이고 얘가 0이거나. 맞니 안 맞니? 이해가 되고 있지? 자 그럼 해석해봐. 이게 도대체 뭐냐? k라는 놈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y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y의 값이 0일 때 맞지? 2차 함수의 y의 값이 0이거나 뭐일 때? 4일 때 이때를 확인하겠다. 그 다음 또 문제 읽는다. 다시 한번 이놈이 는 0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0과 4를 갖도록 하는 거기다 밑줄 쳐놔야죠. 모든 실수 k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개수가 3개래요.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도록 너희들이 그래프의 모양을 확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fk 2차 함수의 y의 값이 는 0일 때 y의 값이 는 4일 때 그것을 만족하는 순간에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야 된다고요? 3개예요. 준비됐어요? 자 그럼 누구부터 할까요? f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누구 갖고 해야 돼 일단? g 갖고 해야지. 그럼 g라는 애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아래로 블록을 선생님이 그렸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y는 0, y는 4 라는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여야 된다고? 3개. 그러면 y는 4, 하나는 2개 만나면 되고 하나는 하나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었겠지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fx를 덧대 그려야 되잖니? fx도 이런 상황을 만족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f2는 뭐여야 된다? 4여야 된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y값이 4인 순간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위로 볼록의 그래프를 그리든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를 그리든 fx를 완성해야 되는데 지금 동일하게 이 순간하고 세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건 똑같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반대로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대칭되는 느낌으로 요렇게 fx를 그리면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한 거죠. 그리고 이때 f2가 뭐라고 했으니까? 4라고 했으니까 요 순간이 y값이 4인 순간이라 요때 x값은 2였구나 가 되는 거죠. 정리 되셨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대칭이 된다는 얘기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야? 4였다는 소리네. 정리되죠? 그러면 이제 fx하고 gx 다 끝난 거 아닌가? 물론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먼저 fx, gx 먼저. 잘 봐요. gx의 요 꼭지점의 좌표가 2,0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gx라는 애는 최고창에서 1이었으니까 그냥 x-2의 제곱이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그 x-2의 제곱이라는 놈이 는 뭐가 될 때? 4가 될 때를 찾아보면 이 값과 이 값이 나온다는 소린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그럼 제곱을 띄면 뿌마 2. 그럼 x는 뿌마 2에다 2를 더하는 거니까 0 아니면 4. 이해가 됐지? 그럼 얘 때문에 또 fx도 확정되겠죠. 맞죠? 폭은 이 아래로 볼록의 폭이나 위로 볼록의 폭이나 대칭될 거니까 동일할 거라서 fx는 마이너스 1이었겠지. 맞지? 그 다음 위로 볼록의 근은 0과 4였으니 x-4 되셨죠? 그래서 fx하고 gx가 모두 다 완성이 됐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G8 최종 질문은 G8 빼기 F8 이걸 구하라고 물었으니 식 완성됐으니까 그냥 뭐만 하면 돼? 요 놈한테 x에다 88만 집어넣어서 빼주면 정답이겠죠. 괜찮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68이 나온다.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자꾸 해야지 늘어. 알았지? 자꾸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어떤 상황에 저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지? 그래프가 확정돼야 관계식이 확정되는 이런 상황의 문제들이 고난이도 문제인 겁니다. 156번은 안 어려워요. 그냥 증명 문제라 네모칸 채우는 건데 그래도 그냥 알아서 해. 하기 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꼼꼼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이건 쓰면서. 자, 첫 줄 양수 K 체크해놓고요. 이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더하기 K라는 2차 함수와 Y는 MX가 만나서 생기는 두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하자. 그럼 요 놈 또 쓰기 귀찮으니까 선생님 이거 그냥 이렇게 지우고 너는 MX. 맞죠? 이런 상황. 이걸 만족하는 순간에 X의 값. 그게 A, B의 X 좌표겠죠. 맞죠? 그 다음 또요. 이때 실수 M에 관계없이 5A분의 1 더하기 5B분의 1이 일정한 값을 갖기 위한 M에 관계없이에다 밑줄 좀 쳐놓을래요? 뭐뭐와 관계없다 그랬으면 항등식이잖아요. 맞지? 그럼 주어진 식을 M에 관하여 뭔가 정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됐죠? 근데 내 맘대로 막 할 수 없으니까 네모칸 채우는 문제니까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읽으면서 필요한 것만 계산하겠습니다. 저는 쓰면서 하지만 너네들은 읽으면서 필요한 것만 쓰면 돼요. 자, 네모칸 안으로 들어간다. 두 점 A, B의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 하면 그럼 2차 함수와 저 직선 MX를 연립해서 맞지? 만들어진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놓고 딱 이 식을 써놨잖아요? 맞아요? 이 식을 써놨어요. 이거의 근임으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그럼 얘가 예쁘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니? 안 돼 있는 거지? 그럼 거기다 밑줄 쳐놓고 너네도 이게 쓰여져 있으니까 정리만 해. 우변으로 넘어가시면서 이 식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일 거고요. 여기 2 곱했으니까 플러스 2mx고 플러스 k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k였는데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k는요. 요렇게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이놈의 두 근을 지금 문제에서 알파와 베타라 하겠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라고 말을 하며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써주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m.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K. 여기까지 썼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써봐라 하면서 써줬어, 니들은. A는 뭐라고 썼어? 알파, M 알파. 왜? 어차피 이놈을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교점인데 이 알파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2차보다는 1차가 더 간단하니까 1차에 넣은 거죠. 맞죠? 그래서 B도 마찬가지 베타, M 베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너네가 손을 써서 여기까지 손을 써서 직접 써준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이거 빨간색 밑줄 치고 요거 하나만 써놓은 상태야. 그런 다음 또 읽는다. 갑자기 OA는 이래요. 그럼 이건 뭔데? 원점에서 A까지의 뭐야? 거리 쓰라는 얘기잖아. 그럼 X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차이의 제곱이니까 요거 알파 제곱. 맞죠? Y 차이 M 제곱 알파 제곱. 그리고 루트였겠네.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누구로 묶여요? 알파 제곱으로 묶이겠죠? 알파 제곱으로 묶어서 1 더하기 M 제곱을 쓰고 루트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네모칸이 나오지? 뭐라고 나오나?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가라고 나오네요. 됐어요? 이때 잠깐 이 알파 제곱을 루트 바깥으로 뭐 하라는 거야? 빼라는 거야.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얘가 마이너스 알파가 됐지? 문제 첫 번째 줄 네모칸 첫 번째 줄에 A, B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때 이 알파 베타에 대한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알파 0 베타 맞아요? 그러면 알파의 부호가 뭐였다는 거니? 음수였다는 거니까 제곱 루트를 떼면서 절대값이 붙었을 때 얘는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이해가 되셨죠? 그럼 가에 들어가는 건 얘는 누구였어야 돼? 얘 빼고 얘만 남았을 거니까 루트 1 더하기 m제곱이었겠지. 가는 찾았네? 그럼 지금부터 가에다가 다 루트 1 더하기 m제곱 쓰면 되겠다. 맞죠? 또요. 5b도 마찬가지로 써주시면 5b는 베타인데 베타는 어차피 양수인 거니까 얘는 분명히 정리해놓으면 베타의 루트 가 1 더하기 m제곱 요렇게 써있었겠지. 됐지? 자, 그 다음 또 가요. 5a분의 1 더하기 5b분의 1 맞나요? 그럼 너는 마이너스 알파 루트 1 더하기 m제곱 분의 1 또 더하기 베타 루트 1 더하기 m제곱 분의 1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 이 주어진 식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통분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알파 베타 곱하기 가는 또 루트 1 더하기 m제곱이고 분의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여져 있죠?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연필로 쓴 것도 뭐밖에 없어요? 아까 연필로 쓴 거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지금 빨간색 두껍게 칠한 거 너네는 이거밖에 안 썼어요 지금? 그럼 이제 또 연필로 써야 되는 게 나온 거예요. 알파 베타?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2K. 아 너는 마이너스 2K.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합과 곱을 이용하여 내가 찾아다 써야 되는 거구나. 맞지요? 그러면 곱셈 공식 변형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 4m제곱 맞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플러스 뭐야? 8K 됐나요? 그 다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 그럼 제곱을 띄었으니까 여기다 뭐 붙여야 돼? 뿌마 루트가 붙어야 되겠지? 여기에 뿌마 루트가 딱 붙어야 되겠지? 근데 이때 부호를 알아.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양수여서 작은 것을 큰 것 뺀 거야. 그러면 뿌마 중에 누구만 갖다 쓰면 끝나는 거야? 마이너스만 갖다 쓰면 끝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는 마이너스 2K 곱하기 가 1 더하기 m제곱 분의 마이너스 루트 4m제곱 더하기 나라고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맞죠? 마이너스가 왜 나왔는지 알았고 4m제곱도 있으니까 이 나라는 애가 누구구나? 8K구나 까지 안 거죠. 되셨죠? 자 이제 가나를 다 구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 값을 5a분의 1 더하기 5b분의 1은 m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랬어요. 수학에서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게 뭐야? 상수라는 거야. 얘들 5, 6 이런 게 일정한 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너는 일정한 값을 가짐으로 너를 는 뭐라 하면 t라 하면 이런 거고요. 이때 t 제곱은 이라고 말을 하죠. 맞죠? 그럼 이거 제곱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K제곱. 바로 요거 제곱했으니까 1 더하기 M제곱. 루트 사라지고. 분의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사라지고 루트 사라질 거니까 4M제곱 더하기 8K. 요렇게 되겠죠? 됐죠? 그런 다음 이 식을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네는 정리도 안 해도 돼. 정리도 해놨어 또. 친절하게. 나는 보여주느라 하는 거야. 지금 설명하느라. 그럼 1분의 t제곱. 대각선끼리 곱한 게 어때? 같겠죠. 그럼 정리 들어가요? 들어가면 4m제곱 더하기 8k는 요놈 곱하는 건 t제곱만 곱하면 되니까 4k제곱 t제곱 바로 1 더하기 m제곱. 이제 빨간색 두껍게 너네가 써야 되는 거 지금 요거 하나 썼고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 쓰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 행동 끝나는 겁니다. 얘가 m에 관계없대요. 그럼 m으로 뭐 하면 돼요? 묶으면 되죠? 그럼 여기 지금 4m제곱 여기도 요렇게 곱한 게 m제곱인 거잖아. 그럼 좌변으로 넘겨서 자 좌변으로 넘긴다 4m제곱 뭐 묶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자. 넘기면 마이너스 4k제곱 t제곱 요렇게요. 그럼 m제곱으로 묶었으니까 m제곱 바깥으로 빼고 요렇게요. 되셨어요? 얘만 넘겨서 m제곱으로 묶였어요. 그 다음 요 놈도 넘어갑니다. 플러스 8k 마이너스 4k제곱 t제곱은 0이다. 여기까지 정리된 거죠. 그러면 m과 상관없이 얘가 0이고 또 얘가 뭐이면 돼? 0이면 되네. 그럼 요 식에서 알게 된 거 이제 위로 가. 요 놈 k제곱 t제곱이 얼마? 1이란 소리네요. k제곱 t제곱은 1이구나. 여기 요 놈이 1이니까 8k 빼기 4가 0이라서 k는 얼마면 되는 거야? 2분의 1이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마지막 다 k는 이라고 써있으니 요 놈이 다였네요. 가나다 다 구했습니다. 나 지금 이거 안 귀찮아하고 다 해줬다. 그러니까 증명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몰라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읽어. 물론 패턴을 알아야만 증명 문제를 채울 수 있는 것도 있어. 근데 아직 고1 과정에서는 게다가 고1 1학기 과정에서는 어떤 특수한 증명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너네가 생각보다. 잘해봐야 귀류법? 그 명칭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도 공통 2 가야 세부적으로 배우는 거라서 지금 내는 증명 문제들은 대부분 다 뭐다? 위에 걸 보고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오는 훈련만 되면 돼요. 읽을 줄만 알면 된다고. 이해됐지?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귀차니즘이 있어요.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실수 K에 대하여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래요. 그럼 당연히 뭐 연립해서 A, B의 좌표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림을 연상할 수도 있겠죠. 뭐 연상이 어렵진 않아요. 주어진 함수가 Y는 x-k의 제곱 빼기 1을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 상태에서 Y는 2 이래놓고 요 점이 A하고 B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 다음 이때 삼각형 OAB가 AOB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K의 개수를 N이라 하겠다. 얘들아 만약에 대칭축이 Y축이야. 대칭축이 Y축인 상태에서 AB가 좌우에 이렇게 찍혀 있어. 축 자체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여기가 대칭이면 원점 O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OA와 OB의 길이가 같겠죠. 근데 지금은 대칭축이 누구예요? Y축이 아니고 X는 K야. 그러니 삼각형 AOB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느 변의 길이가 같은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해야지. 임의적으로 어딘가에 O가 있는데 OAB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랬으면 첫 번째 OA는 OB일 때, 두 번째 OA는 AB일 때, 세 번째 뭐 OB는 AB일 때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다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는 K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느낌 가는 대로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거고 할 게 좀 많을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구해볼까요? 좌표를 알아야 뭐 이걸 길이를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Y값이 2일 때랑 연립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2일 때네? 암산으로 하자. 이거 넘어가면 4. X 빼기 K는 뿌마 2. 그럼 X는 K 뿌마 2죠?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k-2고 얘는 k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되셨어요? 그러면 a의 좌표도 나왔고 얘는 뭐 y값 2인 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되셨어요? 그럼 원점에서부터 이제 거리 써요. 5a. 그럼 x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차이의 제곱 루트는 5b 또 x 차이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차이의 제곱 4 또 루트. 근데 어차피 양쪽에 다 루트니까 그냥 루트 제거하고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k제곱 사라지고 4 사라졌고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4k 넘어오면 8k. 그럼 8k는 0이니까 k는 얼마? 0이네. 됐지? k는 0. 하나 끝났고요. 됐지요? 두 번째 5a 여기 써놨잖아. k-2의 제곱 더하기 4는 ab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차피 요 놈과 요 놈의 차이니까 ab의 길이 얼마죠? 4죠 4. 이거 4인데 여기다 쓸 때 조심해야 돼. 루트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4 이러면 틀려. 왜냐면 지금 여기다 원래 루트 있어야 되지. x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차이의 제곱 루트는 4니까 루트를 없애면서 여기는 제곱해서 16인 거죠. 실수하면 안 돼요. 자, 이것도 그냥 머리로 하겠습니다. 잔계산이니까 4 넘어오면 12. 제곱을 띄면 루트 10이니까 뿌마 2 루트 3. 마이너스 2 넘어오니까 2 더하기 빼기 2 루트 3. 이해되지요? K값 나왔고요. 그 다음 요거 5B. 요거로만 바꿔서 K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4는 4의 제곱 16. 또 4 넘어가면 12. 제곱 띄면 뿌마 2 루트 3. K는 마이너스 2 뿌마 2 루트 3. 그러면 마이너스 2 뿌마 2 루트 3. 다 해놓고 나니 요거 될 수 있는 K의 개수 5개. 그걸 지금부터 N이라 해라. 됐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K 중 K의 최대값을 대문자 M. 그럼 이 중에 제일 큰 K가 누구야? 2 더하기 2 루트 3이지. 이해되셨죠? 어렵진 않죠? 어려울 건 없잖아요. 좀 귀찮은 거죠. 그래도 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는 왜 계산을 웬만하면 지금 정말 단순 계산이 아니고선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거냐면 계산도 할 때 융통성,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거 확인하라고 지금 좀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신경 쓰면서. 자, 158번. 158번도 쭉 보다 보면 맨 마지막에 결국 사각형 ACDB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요. 그림도 친절하게 그려줬고. 그럼 좌표 찍으란 소린 거야. 자, 얘도 시키는 대로 문제 읽으면서 좌표 쓰고 넓이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 읽습니다. 첫 번째, A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데 이때 두 함수 fx와 gx가 있다. 이때 y는 4a와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4a와 fx가 만나는 점, 이때의 점을 a, b라 하고 이게 첫 번째. 그럼 이거 연립해야지. 맞지? 그럼 그대로 넣는다. 4a는 fx가 누구야? ax제곱이야. 그럼 a에 소거시키니까 x제곱은 4야. 그럼 x는 뿌마 2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4a 또 2,4a 그게 a, b겠지. 됐고 두 번째는 y는 ax와 gx를 연립해서 만나는 두 점을 c하고 d라 하겠다 이랬어요. 그럼 또 써요. ax는 gx 누구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모든하게 다 a 있는 거 보이지? 나 지금 a 소거해. 이렇게. 됐니? 그럼 정리하면 여기 마이너스 x제곱 넘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x 넘어가면 마이너스 2ax 그럼 1 마이너스 2ax 상수항 a제곱 빼기 a제곱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a의 제곱 요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는 0. 됐나요? 근데 요거 지금 보시면 a로 인수분해가 되지요? 그러면 얘랑 더해서 2a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부호만 바뀌어서 있잖아. 1 마이너스 2a로. 그럼 둘 다 부호가 음이었네. 그럼 x 빼기 a, x 빼기 이놈으로 인수분해 됐으니 그는 a와 a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CD의 좌표.
A, B는 찾았고 C와 D의 좌표를 찾을 때 한 놈은 X좌표가 A고 한 놈은 X좌표가 A-1인데 그림을 보니까 C가 D보다 어디예요? 왼쪽에 있죠? 그럼 C가 X좌표가 더 작은 거란 얘기니까 A-1, 요렇게 쓸 거고요. D의 좌표는 A, 라고 쓰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CD를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 GX는 2차니까 1차한테 대입하는 게 좀 더 편안하잖아. 맞지? 그럼 X에다 A- 여기다 넣어줘?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겠지. 이해했지? 그 다음 여기는 A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A의 제곱. 자, CD의 좌표 다 찾았습니다. 됐어요? 이래놓고요. A, B, C, D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나 지금 이제 그림 다 안 그릴 거니까 잘 봐. 필요한 것만 그릴 거야. Y는 AX 여기가 지금 X축 X축 아니고 Y는 4A 그런 다음 요렇게 뭐 삐딱삐딱하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사각형이 되어 있으면서 C, D, A, P 맞아요? 이거 넓이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하면 끝나잖아요. A, B, C, D 좌표 다 찾았는데 자 집중해서 딱 보니까 이 사각형이 정확히 직사각형이거나 정사각형이거나 평행사변형이거나 마름모이거나 등변사다리꼴이었으면 뭐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든 길이를 찾아가지고 넓이 구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림 보면 좀 삐딱 못생긴 사각형이지? 그럼 못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니? 막 이렇게 막 삐딱삐딱해. 그럼 어떻게 해? 어딘가를 잘라서 밑변을 고정시키고 높이 뭐 따로따로 구하던가 뭐 이런 방법을 써야 되지? 근데 얘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보이네. 일일이 안 해도 되네. 보여? 여기가 공통점이지. 그럼 이 점은 AX와 Y는 4A가 만나는 거니까 너랑 연립했을 때야. 그럼 X가 4일 때니까 4,4A 이거잖아요. 맞죠? 그럼 나라면 이 점을 그냥 문자 2라고 말해볼게. 그럼 삼각형 큰 거. 삼각형 ACE에서 빼면 되지. 이 작은 삼각형. B, D, E를. 맞아요? 그럼 이게 더 유리한 거죠. 굳이 힘들게 막 쪼개서 밑변 높이, 삼각형 따로따로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이해했지? 그럼 길이만 찾아보자. 자, 얘를 밑변으로 사용해서 이만큼을 구하고 싶은데 A의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는 4인데. 그럼 이기는 6이겠지? 그 다음에 B. 여기는 2였어. 여기는 4인데.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2였겠죠. 됐어요? 그럼 큰 거부터. 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6에 높이만 쓰면 되는데 그 높이가 여기서부터 Y는 4A까지 이렇게 내려 꽂았을 때 얘가 높이니까 C의 Y좌표랑 Y는 4A랑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4A에서 C의 Y좌표 빼면 되죠. 4A 빼기 C의 Y좌표 여기 있잖아. A제곱 빼기 A를 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됐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이제 삼각형 BD 요거 조만한 거 요거 넓이 구할 거야. 그럼 2분의 1에 밑변 2에 높이는 이번에 높이가 D의 Y좌표를 이용하겠지? 얘가 높일 거니까 그럼 또 4A에서 D의 Y좌표 D의 Y좌표를 빼면 되겠어. D의 Y좌표는 A제곱이네요. 그러면 4A 빼기 A의 제곱 다 됐죠? 되셨어요? 그럼 이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됐나요? 그 다음 1창 요거 5A였네? 그럼 15A 여기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11A 상수항은 없죠? 끝났어요. 이렇게 최종식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러 가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놈의 이 넓이의 지금 내가 쓴 게 넓이인데 넓이의 최대값을 그럼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끝나는 거죠. 맞지?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었더니 A제곱 빼기 2분의 11 절반 마이너스 4분의 11의 통째로 제곱 됐어요? 요거 16분의 121 거기다 2를 곱하면 8분의 121 빼기 8분의 121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8분의 121 됐지요? 이때 놓치면 안 되는 거 A의 범위가 2부터 4까지 맞아요? 그럼 2부터 4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럼 꼭지점일 때가 최대값이네. 그럼 너가 최대값 대문자 M이다. 최종적으로 물은 건 이제 8M을 구하여라. 이게 질문이니까 여기다 8 곱해서 정답은 121이네.
지금 특별히 대단하게 뭔가 연상을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죠? 그냥 계산만 좀 복잡해서 시키는 대로 내가 일부러 문제 읽으면서 끊어가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했습니다. 정리됐죠? 자, 159번. 이건 별표. 이건 좀 어렵다. 이제 수학을 잘하려면 이런 걸 잘해야 돼. 159번. 아까는 155번이었나? 두 번째 문제. 걔도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그림을 연상하는 거였잖아요. 159번도 그래요. 천천히 해볼 테니까 잘 봐요. 보통 일반적으로 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대로 제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조금 직관력이 필요해요. 맞지? 경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봐 보면서 연습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언제 그런 상황을 만족하지? 이걸 자꾸 떠올려 봐야 되는 거니까. 159번 시작합니다. 두 실수 AB에 대하여 이때 B는 양수이고요. fx라는 함수가 두 개의 함수로 주어졌는데 둘 다 2차 함수예요. 근데 그래프를 연상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일반형의 형태로 쓰여져 있는 거는 그래프 연상이 좀 어려우니까 각각을 완전제곱꼴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알았죠? 첫 번째 식 완전제곱꼴로 바꾸시면 x 플러스 절반 2분의 a의 제곱이고 원래 있던 상수항 b에서 요놈의 제곱만큼 더해졌으니 빼기 4분의 a 제곱. 맞지? 이렇게 완전제곱 바꿔놓겠다는 얘기야. 그 밑에 거 마이너스를 묶어서 x제곱 빼기 ax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원래 있던 상수항은 마이너스 b였고 4분의 a제곱 빼기 4분의 a제곱을 빼니까 플러스 4분의 a제곱. 요렇게 생겼겠죠? 그럼 그림의 모양을 대충 보면 너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이고 얘는 대칭축이 2분의 a이고 맞죠? y축을 경계로 대칭되는 형태로 축이 존재하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위로 볼록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죠. 이때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x가 0 이하일 때만 사용하고 너는 x가 0 초과일 때만 사용한다. 그리고 이 그래프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이래요. 첫 번째, 가라는 조건을 봤어요. fx는 t, 이것을 만족하는 순간에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순간에 t는 한 개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니? fx, x가 아닌 다른 문자, 상수인 거죠.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t라는 가로선을 그렸더니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두 개가 되는 순간이 딱 한 번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야. 다시 이걸 스스로 읽어야 되잖아. 맞죠? fx가 t가 되는 순간 그것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일 때 그러면 fx 그래프 그려놓고 y는 t라는 가로선을 그렸더니 교점이 몇 개? 두 개. 그 두 개가 되는 순간을 만족하는 그 t가 한 개뿐이다. 한 개뿐이다. 즉 딱 한 번만 y는 t. 교점이 딱 두 개 생기는 순간에 딱 한 번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물론 나조건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볼까요? 자, 지금 얘가 무슨 상황이었다고요? 얘 지금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예요. 얘는 대칭축이 2분의 a예요. 그러면 둘은 y축에 대해서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내가 이렇게 0이라는 놈을 존재해놓고 얘는 얘를 기준으로 지금 아래로 볼록을 이렇게 그리는 중이니까 내 맘대로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렸어요? 맞아요? 0 이하만 사용한다잖아. 그리고 이 0일 때 그럼 y값 알고 싶지? x에다 00 집어넣어봐. 주어진 식에 00 집어넣으면 누구였던 거야? b였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0 이하니까 여기는 점 칠해주고 여기가 b였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얘는 위로 볼록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위로 볼록. 어디서부터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밑에서 그려졌다고 해볼게. 그럼 위로 볼록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요때 y축과 만나는 요 점의 좌표에 구멍을 뽕 뚫어주고 얘는 x가 0일 때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b였죠. 이해가 되시죠? 맞나요? 아 선생님 근데요.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a가 0이면 어떡해요? 만약에 a가 0이었다고 치면 나 한다. 결국에는 a가 0이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만 사용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 거고. 이해가 되지? 아 너무 밑에다 그려서 조금만 위로 그릴게. 아래로 볼록에서 0 이하만 사용한다는 거고 얘는 역시 대칭축이 지금 y축인 상태에서 위로 볼록이 그려지는데 0 초과만 사용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내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B고 여긴 마이너스 B니까 그림 다 그린 거잖아. A가 0이었다면 A가 0이었다면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은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Y는 T라는 가로선을 그리면 교점이 두 개인 순간이 있어? 얘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아예 안 된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린 이런 그래프 모양의 상황이 맞을 거예요. 그럼 문제는 둘 다 미지수가 껴있어서 막 둘을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잘 봐야지. 둘을 드래그하면서 이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고정시켜놓고 얘만 움직이자. 둘 다 움직이려면 불편하니까. 맞죠? 그럼 극단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하나는 완전 위에, 하나는 완전 밑에. 이게 극단적으로 그려놨다고. 그런 다음 Y는 T, 가로선 생각해봐. 벌써 겁나 많아. 야, 벌써 교점 두 개인 거. 보여? 두 개인 거, 두 개인 거. 여기서만 해도 엄청 많다고. 여기도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뭔가 묘하게 겹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얘를 좀 올려다가 도대체 어디쯤 그려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맞아요? 다 해봐도 돼요. 그런데 어차피 이 문제의 정답은 하나고 문제에선 분명히 특수성이 가미됐을 거고 분명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경우를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지. 맞지? 그럼 대부분 다 언제야? 접하거나 특정 점을 지나거나 이렇게 뭔가 만나는 순간일 땐 거지. 이해가 돼? 그럼 나는 얘를 올려서 어디까지 올려볼 거냐면 하필 여기까지 올려보려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올릴 건데 또 하나? 그럼 여기도 지금 보면 얘하고 접하는 순간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 그림이 딱 이렇게 그려졌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B였던 거야. 맞지? 자, 그럼 그려봐. 이제 Y는 T, 가로선. 하나. 딱 요 순간을 이렇게 하면 여기는 구멍 뽕이었으니까 만나는 교점이 하나, 두 개. 한 번 나왔어. 좀 더 올라가면 교점이 두 개인 거 아예 없고 딱 요 순간일 때도 그으면 하나, 둘, 세 개 만나니까 없고 그럼 딱 한 번 맞네. 이해됐죠? 그래서 가조건을 보고 그래프의 모양을 딱 뭐 했다? 픽스 시켰다. 이해했니? 그럼 이걸 보자마자 첫 번째 알게 된 조건이 뭐냐? 하필 2분의 A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의 값. 그게 비어야 된다. 맞죠? 꼭지점이 2분의 A, B여야 되니까 F 2분의 A는 비어야 돼. 이건 거죠. 또는 반대로 생각했으면 여기서 생각했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마이너스 B였다는 소리잖아요. F 마이너스 2분의 A는 마이너스 B다. 이것도 괜찮겠죠. 근데 어차피 계산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니? 대칭인데. 그럼 이제 관계식 요거 하나로 통일. 맞아요? 이걸로 통일. 자, 이제 대입해 볼게요. 얘는 선생님 요걸로 할 거니까 위로 블록이니까 얘한테 대입해야겠죠. 맞죠? 얘한테 x 대신에 2분의 A를 넣어요. 2분의 A를 넣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요. 남는 거 마이너스 B 더하기 4분의 A의 제곱 그놈은 B다. 넘어오면 2B 4분의 A 제곱은 2B A 제곱은 얼마? 8B. 하나 찾았지? 됐지? 끝났다. 자, 이제 마지막 조건 확인할 거야. 왜?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나를 알려주죠. 자, 나 조건을 확인해보니 뭐라고 쓰여져 있냐?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FK 곱하기 FK 더하기 1 그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물어요. 됐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모든 정수 K니까 K다 0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F0, F1, F1, F2, F2, F3 이렇게 연속되는 상태의 Y값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같지 않다면 그 순간에 뭐야? 능력까진 괜찮다. 이런 말이겠죠.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음수일 때는요? 어차피 이거 다 대칭이니까 이쪽만 하자. 그러면 X축 어디야? 여기다 X축 그려볼까? 여기가 Y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B고 여기가 Y값이 B야. 그럼 X축은 그 사이 어딘가에 요런 식으로 X축이 있을 거 아니니? 맞죠? 지금 요 부분 있죠? 요거 그래프를 좀 확대시켜서 갖고 올게요. 여기가 지금 B였고요. 구멍 뽕 뚫어서 요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X축이 여기에 있다고요, 지금.
이해했니? 그럼 0부터 시작해볼까? x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y값이 b. 색칠된 거 여기잖아. 양수죠. 양수잖아요. 그러면 1이라는 애가 어딜까? 그 다음에 1일 때. 아, 1이 양수여야 되니까 요쯤이라고 할까? 그래, 좋아. 1일 때 여기가 양수였다고 쳐. 선생님 대충 찍은 거야, 지금. 대충. 그럼 2는 한 요 정도라고 해볼까? 3은 요 정도라고 해볼까? 그러면 양양이니까 곱하면 통과돼. F0, F1 양수잖아. F1, F2 양수니까 또 통과야. 이 조건에 통과. F2, F3 통과. 근데 어느 순간에는 X축보다 아래에 Y값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서 얘가 음수가 나오는 순간에 분명히 나온다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순간에 1이라는 놈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한 번 더 또 지워놓고 X축이야 얘가. 그러니까 어딘가 정수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양이고 얘가 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이 누구여야 돼요? 정수여야 돼요. 왜? 부호가 바뀌는 그 지점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는 그 순간에 정수 한 놈이 y값을 0으로 갖고 있으면 여기 능력 있잖아. 0으로 갖고 있으면 0 곱하기 양수, 0 곱하기 음수, 그럼 0이 될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양수 나올 거니까 이거를 경계로 왼쪽에 계속 양 이럴 거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내 말 이해되나요? 그럼 결국은 최소 그 숫자가 누구는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거나 맞지? 또는 못해도 여기가 1이거나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두 번째 결국 F1은 무조건 뭐이면 되겠다? 0이면 되겠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정수인 순간 결론은 얘가 정수여야 돼. 그런데 하필 그게 첫 자연수인 1이면 얘가 1이면 0과 1. 왜냐면 0은 양수였잖아. 0은 양수였잖아. 0 양수. 그럼 1이 0이 돼주면 그 다음부터는 0, 1, 0이었고 1, 2, 0이었고 F2, F3, F3, F4 계속 양수 될 거니까 오케이라고. 이해했지? 그래서 이런 조건을 예측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쓰면서 직관력을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조건식이 하나 끝났으니까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그리고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이제. F1은 0. 이거 계산해요. 그럼 얘도 위로 블록 쪽이잖아. F1이면. 양수 쪽이니까요. 그럼 얘한테 또 대입하는 거죠. x에다 1을 넣어서. 그럼 여기다 넣어줘요. x에다 1 넣어.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a의 제곱. 아이, 원래 주어졌던 식에다 대입하면 좀 더 계산이 편하지 않겠니? 처음에 주어졌던 식에다가 x에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그럼 그놈이 는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럼 b는 a 마이너스 1 요거. 동그라미 친 두 개의 식을 서로 연립하시면 a하고 b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값 구하면 최종적으로 a 값 구하면 4 마이너스 2 루트 2고요. b 값을 구하면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와요. 이때 요 4 마이너스 2 루트였으면 사실은 4 뿌마 2 루트 2였을 텐데 맞지? 4 뿌마 2 루트 2였을 텐데 우리 아까 전에 예상할 때 뭐 했다고? 이런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놈은 0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라서 요렇게 찾았다. 정리가 되시죠? 2분의 A, 대칭축이 요게 대칭축인데 이 대칭축 2분의 A가 0과 1 사이 안에는 있어야 되니까 요 놈은 0과 2분의 A 1 이런 상황이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마이너스만 선택했다. 이해되셨죠? 요렇게 해서 A값, B값 완성하고 문제에서는 F2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어렵긴 하죠. 그래도 연습 좀 해봐야지. 괜찮지?